안녕하세요. 주식 애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노브랜드가 아무리 가볍고 이름값이 있다고 해도 따따블을 넘어선 가격으로 생각보다 훨씬 로켓 발사를 해줬기 때문에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층 업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6월의 공모주들은 잠깐 주춤했던 경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더군다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몰려있기 때문에 제가 1탄, 2탄 나눠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정부터 정리를 해보면 현재로서 6월은 일반 종목 13개가 잡혀 있고요. 스펙은 7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20개의 종목이 청약을 하게 될 예정이다라는 거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선 일반 종목들 중에서 그리드위즈, 라메디텍, 시어스 테크놀로지, 한중 NCS, 이노그리드, 엑셀 세라퓨틱스, SOS랩까지 해서 일정 순서대로 7개 종목만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드위즈 볼게요. 회사는 국내 1위의 전력 수요 관리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1위라고 하니까 우선 훅하긴 하는데 전력 수요 관리 제도란 무엇이냐? 전기 사용자가 전력거래소의 전력 감축 계획에 따라서 전기를 절약하고 감축한 전기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약간 탄소 배출권과 비슷한 그런 개념인 거죠. 여기서 그리드위즈는 전력거래소에서 감축 지시가 내려지면 고객들이 전력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감축에 따라서 전력거래소 측으로부터 지급되는 정산금을 고객한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이 매출로 잡히는 회사예요. 현재 이 전력 수요 관리 사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력거래소의 정산금 지원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한 매출이 더 증대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소 측이 향후에 이 DR 제도의 규모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좀 성장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우려가 실적으로 바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의 매출은 둔화되는 것을 넘어서 역성장을 기록했거든요. 오히려 감소했다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24년 1분기 매출 또한 작년 1분기 대비해서 13.3%나 감소하면서 역성장이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실히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더해서 공모가 산정 방식에도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왜냐? 가치평가 방식으로 PER이 아닌 PSR을 활용을 했거든요. 자, 투자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PS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 매출액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성장성 및 기업 규모 등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맞아요. 그래서 사업 초기 단계의 매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성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에 주로 적용이 되죠.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가 있었고요. 근데 앞에서 봤잖아요. 매출이 오히려 역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 근데 PSR을 적용을 했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아마 원하는 밸류를 끌어내기 위해서 PSR을 적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관사가 삼성증권이거든요. 노브랜드를 PBR로 같이 평가했고 그리드위즈를 PSR로 평가를 하는 그런 어떤 예술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보면 그리드위즈도 밴드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3,179억 원, 유통가능 금액은 약 975억 원으로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썩 매력적이진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인 라메디텍을 보시죠. APR의 뒤를 이어서 피부 미용기기 전문 기업이 다시 또 등장을 합니다. 세계 최초의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요. 피부 미용기기와 의료기기 그리고 레이저 체열기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주력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퓨라셀은 프락셔널 레이저로 피부 표면에 레이저를 조사해서 빠른 치유를 유도하는 장비입니다. 레이저의 침투 깊이를 조절해서 미용기기로 의료기기가 아니라 미용기기로 허가를 얻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뿐 아니라 에스테틱 숍과 가정용 제품까지도 적용 범위를 넓힐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핸디레이는 레이저 체열기인데요. 당뇨 관리를 위한 전통적인 체열은 바늘을 활용하게 되잖아요. 바늘로 피부를 찔러서 체열하는 방식이 이 체열기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반면에 핸디레이는 레이저로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순간적으로 내서
모세혈관의 혈액 유동을 자극하는 원리로 체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적고 2차 감염의 위험이 적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품은 임상시험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등재에 성공을 했고 또 조달청이 인정한 혁신 제품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또 유럽 통합기구와 미국 FDA 글로벌 인증까지도 따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회사도 기술 특례 상장입니다. 현재 적자를 기록 중에 있어요. 해외 진출이 앞으로 본격화된다면 올해는 92억 원의 매출을 찍고 내년에 141억 원까지 외형을 키운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긴 한데 가능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겠고요. 이번에 A와 A 등급 각각 받고 상장을 추진합니다. 공모가는 26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비교는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 비교적 가볍습니다. 밴드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1,099억 원, 유통가능 금액은 약 364억 원 정도.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라는 것이 또 다른 메리트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화장품 섹터면서 가벼웠던 공모주들 모두 좋은 성과를 냈었거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어스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주력 제품은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인 모비케어와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싱크가 있습니다. 보통 부정맥 환자들이 심전도 검사를 할 때 대형 검사 장비를 장기간 한 9일 동안 착용을 해야 돼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단점을 극복한 웨어러블형, 소형 패치 형태로 제작한 제품을 내놓은 게 바로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제품에 탑재된 AI가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제공을 하면 의료진이 부정맥 여부를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고요. 검사 건수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구독형 모델로 운영을 하고 있대요. 현재 800개 넘는 의료기관이 도입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싱크는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착용하는 시점부터 바이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의료진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내용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요, 새벽에도 시간마다 계속 의료진들이 찾아와서 혈압 재고, 체온 재고, 환자 잠도 못 자고 이런 것 없이 바이탈 체크와 대응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의 보호자로서 이거 너무 간절하게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여기도 적자 지속입니다. A와 BBB 등급으로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을 하는 거고요. 기술 등급은 턱걸이 통과기는 하죠. 넘어가서 공모 구조를 보면 사이즈는 무난한 편이에요. 상단 기준 시가총액이 약 1,721억 원, 유통가능 금액은 약 503억 원 정도, 그리고 6개월 판매 청구권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더 해볼만 할 것 같기는 해요. 다만 한국투자증권 주관이고 온라인 등급의 한도가 굉장히 낮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중 엔시스입니다. 오랜만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인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고 양산하는 회사입니다. 기존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사업을 전개해 왔었는데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그 변화에 맞춰서 친환경 쪽으로 초점을 이동한 거죠. 특히나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용 순행식 쿨링 시스템 기술을 확보를 해서 관련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공냉식, 공기를 냉각시키는 방식이 아닌 냉각수를 활용한 순행식 냉각 시스템은요, 에너지 효율이나 냉각 안정성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더불어 공냉식 기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도 더 높다고 해요. 다만 이 회사는 ESS 부문 매출의 100%가 삼성 SDI로부터만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면 내연기관 사업부를 이관하고 또 신제품의 양산 테스트 관련 개발 비용이 계속 나갔기 때문에 2022년과 2023년은 연속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4년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했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고요. 무엇보다 사업 전환과 함께 꾸준히 매출도 성장을 시켰다는 점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아직은 적자 기업이라 얘도 기술 특례 상장이고요. A와 BB 등급을 받았거든요. 코스닥 기술 특례는 A, BBB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코넥스는 한 개 기관으로부터 BB 등급 이상이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기술력을 아주 높게 평가받은 건 아니긴 하네요. 자, 코넥스 이전 상장의 경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공모가의 괴리율이 더 중요합니다. 5월 23일 기준 밴드 상단과 괴리율이 68.9%,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코넥스 이전 상장은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이 정도의 괴리율이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코넥스 이전 상장의 대표적인 단점, 오버행 이슈가 크다는 거, 유통 물량이 많다는 그 우려가 없어요. 유통 가능 물량이 28.21%로 그냥 일반 종목들과 비교해서도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사이즈도 무난하고 해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넥스 거래 가격이 이 정도로 유지가 되거나 더 올라준다면. 네, 다음은 이노그리드입니다. 여러 번 일정이 밀린 친구죠.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 전환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자체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IT 인프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300곳 이상의 고객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고요. 실적을 보면 매출은 지속해서 불어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수익성은 안정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예요. 21년에 영업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그 기조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22년과 23년 모두 적자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24년 1분기까지도 영업 적자, 단기 손실 기록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A와 BBB 등급을 받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기술 평가는 턱걸이로 통과를 했네요. 자, 공모가는 26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비교는 의미가 없겠고요. 공모 구조 보겠습니다. 공모가는 29,000원에서 35,000원 제시했고 상단 기준 공모 규모는 약 210억 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1,591억 원,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유통 가능 물량입니다. 52.60%로 절반이 넘는 수준, 오버행 리스크가 너무 커요. 게다가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상단 기준으로 약 837억 원,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6번째 종목인 엑셀 세라퓨틱스 보겠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용 배지 전문 기업이라고 해요. 배지가 무엇이냐? 세포의 체외 배양을 가능하게 하는 소재로 세포가 성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에는 필수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필수 요소가 아직은 해외 의존도 90%를 상회할 정도로 머크나 서머피셔 같은, 들어보셨죠? 글로벌 이런 플레이어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 엑셀 세라퓨틱스가 세포 배지의 국산화에 앞장을 서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동물 유래 성분 기반의 배지가 상용화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과 면역 원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모든 성분이 화학적으로 규명이 된 그런 원료를 사용하는 화학 조성 배지가 차세대 배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회사는 세계 최초 GMP 등급의 줄기세포용 화학 조성 무혈청 배양 배지를 개발했다는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예상하셨듯이 아직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화학 조성 배지 자체가 시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이번에 A와 BBB 등급 획득하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도 현 시점 밸류에이션 비교는 의미가 없겠고요. 공모 구조 바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유통 가능 물량이 47.31%나 돼요. 오버행 리스크가 조금 크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사이즈가 작다는 매력이 크게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약 834억 원으로 1,000억 원 미만이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약 395억 원, 300억 원대이기는 하거든요. 상단 기준으로. 그래서 유통 물량이 많긴 하지만 사이즈 자체는 크지 않다. 앞으로 많은 것들 더 따져봐야 되기는 하겠지만요. 어느 정도 수익은 나올 것 같아요. 환매 청구권 6개월이 붙기도 했고요. 근데 대신증권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겠네요. 자, 마지막 SOS랩입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얘도 일정이 넘어온 종목이죠. 국내 라이다 기업 중에는 첫 번째 상장이라고 해요. 자, 자율주행차의 눈을 담당하는 센서는 크게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거나 장애물을 감지하는 센서를 얘기하는데요. 센서 중에서 가장 높은 해상도와 정확도를 자랑하긴 하지만 날씨에 민감하고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또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자율주행차뿐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이나 산업안전, 보안관제, 국방, 우주항공 등등에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기술로 꼽히기는 해요. 다만 유사 기업으로 소개가 됐던 중국의 허사이 테크놀로지와 미국의 아우스터, 이런 해외 라이다 기업들의 주가가 땅굴을 파고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한물간 테마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나 자율주행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라이다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라이다의 수요가 기대만큼 급증하지 않을 가능성, 우려로 좀 제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사는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로봇과 중대재해 처벌법 예방 장비 쪽으로 수익처를 다각화하겠다라고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평가될지가 궁금합니다. 네, 자율주행 테마답게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60억 원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파생상품 평가이익 159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된 숫자거든요. 이거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단기 순손실 99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와 BBB 등급 획득하고 얘도 뭐 턱걸이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서 상장을 추진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회사는 26년과 27년 추정순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출했더라고요. 근데 2023년에 매출액 4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2027년 추정치는 약 1,443억 원, 무려 30배 정도 성장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도의 학습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이런 종목 인간적으로 공모가는 상단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모 구조를 보면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약 1,578억 원, 유통가능 금액은 약 469억 원으로 무난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네, 한투와 BNK 투자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한투 기준 7,900주, 상단 기준 증거금 3,550만 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BNK는 한도가 더 낮아요. 그래서 얘 또한 우대 등급이 아니신 분들은 큰 수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6월에 작은 배분을 하실 때는 이런 한도까지 고려해서 전략을 짜보셔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 본 7개 종목부터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죄다 적자 기업에다가 다 기술 특례 상장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모가에 대한 평가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 아시다시피 그나마 사이즈 작은 게 정말 장땡이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좀 찾아본다고 하면 1탄 종목들 중에서는 라메디텍과 엑셀 세라퓨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좀 우선적으로 할만할 것 같고요. 그 밖에 괴리율이 높으면서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았던 코넥스 이전 상장 한중 NCS, 그리고 판매 청구권 6개월이 붙어있는 시어스 테크놀로지 나쁘지 않고요. SOS랩은 자율주행 라이다 쪽이 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주당 단가가 저렴하고 사이즈가 무난하다는 측면에서 공모주로서 접근하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1탄은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일정이 변동되는 게 없다면 2탄에서 나머지 6개 종목, 대역급인 시프트업이 포함된 6개 종목과 스펙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방학 잘 즐기시고요. 저는 2탄 준비해서 곧 돌아오도록 할게요. 많이 웃는 날 되세요. 안녕.